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3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셨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또 관심 참여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제가 방송을 하지 않는 날, 휴방을 가져가는 날에도 업로드는 항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셔서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경기 분석 들어갈 거고요. NBA 내일 총 네 가지 경기밖에 없습니다. 싹 다 분석 들어갈 거고, 뭐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자기의 분석과 한번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샬롯과 뉴올리언즈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샬롯이 되게 흐름이 좋아요. 연승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몇 연승이죠, 최근에? 6연승까지 좀 연승 구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정말 좋은 구간인데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득점이 119득점, 실점이 106점 4실점씩을 내어주면서 마진이 플러스 12.6, 동일기간 리그 전체 5위거든요. 공격에서는 뭐 라멜로 볼이라든지 크누펠, 밀러, 브리지스 전체적인 슈터의 슛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에다가 이제 공격 코트에서의 집중력도 되게 좋아요. 뭐 디아바테라든지 칼크 브레노라든지 빅 자원들이 많은 세컨 찬스 잡아주면서 공격 코트에서의 높은 득점력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뭐가 있냐면은 생각보다 좀 실책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턴오버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고 조금 무리한 공격, 무리한 패스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많기는 해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은 뉴올리언즈입니다. 자,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머피라든지 허버트 존스, 사딕 베이, 윌리엄스 퀸으로 이 베스트 5를 구성을 하는 상황인데 최근 이제 윙 자원들을 1번, 2번, 3번의 배치를 가져가면서 높이에서의 강점이라든지 수비 코트에서의 높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면서 뺏는 수비 기반으로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높은 성공률까지 요런 부분들이 나와줬을 때 뉴올리언즈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결국에 샬롯이 실책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경기라고 한다면 뉴올리언즈가 조금 더 많은 포제션이라든지 아니면 빠른 템포로 경기가 풀어갈 가능성이 있다. 높아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자체가 수비 쪽보다는 공격 코트에서의 높은 에너지 레벨, 높은 집중력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결국에는 뭐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그리고 최근에 뉴올리언즈도 슈터들에 대한 슈감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또 조용필님 변수가 될 추천 수 감사합니다.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뉴올리언즈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샬롯이 지금 연승이 되게 길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예 뭐 샬롯이 질 것 같다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좀 3 포지션 안쪽, 2 포지션 안쪽 되게 접전 경기 정도를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뉴올리언즈 플랜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인디애나 휴스턴 경기 볼게요. 인디애나 휴스턴.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
최근에 인디애나의 슛감도 나쁘지 않고 219.5라는 다소 낮은 듯한 기준점이 잡혀있는 점 같은 경우에도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를 조금 올려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인디애나가 뭐 시카고라든지 애틀란타 잡아내면서 연승 구간에 있고요. 최근에 이 인디애나의 행보를 보시면은 시아캄을 5번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마드 퍼피, 네스미스 워커까지 조금 이제 기동력이라든지 득점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들로 라인업을 구성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맥서린이 복귀를 했다 보니까 이 친구를 이제 베스트 5에 넣지는 않지만 벤치 에이스로 활용을 하면서 벤치 구간에서도 득점에 대한 볼륨이 유지가 되고 있다 라는 점도 긍정적인 이슈가 되겠죠. 자, 반면에 원정팀 휴ton 같은 경우에는 뭐 컨택에 대한 능력은 확실히 괜찮기는 해요. 다만 최근에 이 인디애나가 슛감이 고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휴턴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의 에버리지는 조금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휴턴 같은 경우에는 벤블릿에 이어서 듀란트까지 지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휴턴의 공격 옵션들 자체가 듀란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생군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아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듀란트가 빠지는 부분이 생군이 가져가는 공격 파이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생군이 최근에 슛감 자체가 많이 안 좋아요. 직전 댈러스 전에서도 야투를 20개 시도해서 6개 메이드, 야투율 30%, 게다가 최근에 슈터현 팀 자체가 팀 성공률 자체도 떨어지는 구간. 시즌 평균 야투가 52.6%였는데 최근 5경기에서는 46.7%까지 떨어지고 있고 2점 라인에서의 야투 시도 개수는 늘어나고 있고 요런 부분 좀 크리티컬한 리스크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슐턴이 이렇게 야투가 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세컨 찬스를 조금 많이 잡아주면서 부족한 득점을 조금 메꿔줬었는데 생각보다 인디애나가 박스아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슐턴이 조금 여러 번의 세컨 찬스를 잡아주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인디애나가 최근에 흐름이 좋은 명분을 이어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휴턴의 이제 승리보다는 인디애나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존재하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휴턴이 원정 경기에서는 경기력이 좀 편차가 심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멤피스와 미네소타 경기 볼게요. 멤피스, 미네소타. 자, 최근에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멤피스가 최근에 몇 연패죠? 6연패까지 장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미네소타가 최근에 연승이 4연승까지 또 길어지고 있어요. 2월 1일날 양 팀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미네소타가 131득점을 넣어줬었고 멤피스가 114점을 넣어주면서 17점 차 승리를 미네소타가 가져갔었거든요. 이틀 만에 리턴 매치죠. 자, 근데 이제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미네소타가 에드워즈라든지 아니면 랜들이 지금 GTD에 걸립니다. 메디컬 레포트 상에서는
양 선수가 에드워즈도 그렇고 랜들도 그렇고 빠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빠질 때 뭐 하이란드라든지 아니면 뭐 라지 리드 정도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긍정적인 요소는 최근 미네소타의 슈터들의 슛감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팀 전체적으로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도 많아지고 있고 성공률도 보장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미네소타가 최근 5경기 보시면은 3점 야투가 41.36%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 그래서 멤피스라는 팀 자체도 외곽에서의 수비 적극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수비 능력 자체가 높은 팀은 아니다 보니까 미네소타의 화력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드워즈라든지 랜들이 빠진다 해도.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핵심 코어들에 대한 결장이 너무 많아요. 뭐 클락이라든지 이디, 모란트, 피펜, 콘차, 알다마까지 빠지는 구간에다가 자렌 잭슨 같은 경우에도 내 경기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뭐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은 제롬이 복귀를 했고 뭐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팀 뎁스도 되게 많이 얇아져 있고 3점 라인 야투는 전혀 터져주지 않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사실 멤피스가 미네소타의 수비를 뚫어내기가 난이도가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멤피스가 6연패 장주를 끊어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저는 좀 몬스테님 없지 추천 않나?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미네소타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7.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228.5 기준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해주시고 자, 경기 넘어가죠. 다음 경기 갈게요. 자, 클리퍼스와 필라델피아 경기 보겠습니다. 클리퍼스와 필라델피아. 자, 홈팀 클리퍼스가 오늘 경기가 있었죠? 피닉스와 경기가 있었었고, 117대 93, 비교적 넉넉한 승기를 챙겨오면서 24점 차 승리를 챙겨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핵심 코어들에 대한 출전 시간 관리는 꽤나 잘 됐습니다. 대부분 뭐 30분 안쪽으로 대부분 경기 이제 출전 시간 관리가 잘 돼줬었고, 다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든이 오늘 경기 출전을 안 했어요. 뭐 개인 일정으로 개인 이슈로 이제 출전을 안 했었고 카와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백투백 경기를 대부분 출전을 하고는 있지만 출전 시간 관리가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클리퍼스가 내일 백투백으로 경기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하든이 과연 출전이 될 수 있을지 카와이를 백투백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기용해 줄지 출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출전 시간에 대한 부여는 어느 정도 부여를 할지 조금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하든이 내일 빠지면은 그냥 둘이 같이 휴식을 좀 부여해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사실 클리퍼스가 수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좀 디펜스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3점 라인에 대한 야투 시도 억제라든지 아니면 3점 허용률 자체가 36.8%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5위 수준이라는 점도 조금 많이 거슬립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필라델피아 볼게요. 자, 필라델피아는 뭐 다들 뭐 좀 NBA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폴 조지의 이제 25게임 출전 정지 이슈가 있었죠.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기사 쳐보시고 아마 엔비드는 출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출전이 가능할 것 같고 뭐 긍정적인 이슈는 백코트 자원들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맥시라든지 에드지컴, 켈리 우브레, 맥케인, 그라임스, 에드워즈까지. 그래서 이제 백코트에서의 대부분의 슛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다가 에너지 레벨까지 같이 좀 올라가 주면서 백코트에서의 공수 밸런스 상당히 최근에 괜찮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가 최근 5경기에서 보여주는 3점 라인 야투가 40.12%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직전 뉴올리언즈 만나서도 3점을 36개 던져서 17개 메이드 47.2%로 되게 좋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클리퍼스의 사실 원투펀치의 출전 가능성 아니면 출전 시간에 대한 이슈, 필라델피아의 백코트 에너지 레벨, 높은 성공률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했을 때 필라델피아가 굳이 역배를 받을 만한 근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필라델피아 플랜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이제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 가능성 아니면 220.5 오버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4가지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유튜브로 봐주시는 모든 형님들 나가시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753-754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은 또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볼게요.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저의 분석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점심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